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제가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은 정책대출 한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딤돌부터 보게 되면은 이 디딤돌은 원래 일반 대출은 2억 5천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 3억, 그다음에 신혼은 4억, 신생아는 5억까지 대출이 되는 정책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월 27일 날 전부 프로씩 줄여서 2억 5천은 2억으로, 3억은 2.4억, 4억은 3억 2천, 5억은 4억, 이렇게 20%씩 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6월 27일 나온 대책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인데, 지금 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요 정책 대출에 관해서는 시행 지역이 전국이라서 제가 1번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국인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2번부터 10번은 모두 다 규제 지역 또는 수도권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의 광역시나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곳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지금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규제를 받는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미래에 대세적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이 전국적으로 이 규제 중에 일부는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일부는 규제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2번은 다주택자는 이제 추가 주담대가 금지가 됩니다. 원래는 조건부에 한해서 70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추가 주담대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거 전격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매수할 때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조건 하에 추가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처분 조건이 2년이었는데 지금 6개월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입니다. 원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그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보증금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한 돈이 있으면은 요 생활안전자금을 받아서 이제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원래는 1억에서 2억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 변경되어서 1억까지밖에 안 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1주택자시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분들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담대 만기 제한입니다. 이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출이 어느 정도 풀려서 40년 또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50년짜리 대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격적으로 30년까지만 해주겠다 라고 전 은행 규제를 통일시켰습니다. 30년으로 대출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DSR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 1억을 빌리고 싶었는데 30년으로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거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주택을 살 때 갭투자라고 하죠, 흔히. 갭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새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해서 매도자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이 소유권이 매수자인 저한테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부로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원래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경되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로 갭투자는 차단이 됐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은 전세 세입자가 서로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전세 대출이 없는 본인이 다른 데서 융통을 해올 수 있으면 전세 세입자를 끼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내가 이 집을 갭 투자로 살 수는 있지만, 전세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조건이면은 그런 방식의 갭 투자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6번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원래는 연소득의 1% 정도, 많이 받으면은 2, 300%까지도 받았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연소득 이내, 내가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면은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한도 제한, 이게 좀 큽니다. 원래는 LTV 70%라고 치면 7억만큼 돈을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대출은 6억까지만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거는 고가주택, 보통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강남 3구에 있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기본 10몇 억씩 나갔을 텐데, 이게 지금 6억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본인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고가주택의 매수 건수가 당분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담대 LTV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게 되면은 정책 대출이건
시중은행 대출 이건 상관없이 10%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까지 줄였습니다. 정책 대출도 동일합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전부 동일하게 70%까지밖에 빌리지 못합니다. 다음 9번 주담대 실행 시 전입 의무 부과합니다.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게 전입 의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세입자를 끼고 그 뒤에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전세 세입자가 살면서 나는 적은 시드로 이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불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그 집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정책대출도 동일합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전부 동일하고 신생아 대출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원래는 90%였는데 80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세로 가실 분들이 월세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면 월세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갭 투자도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쳇바퀴처럼 도는 게, 갭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다주택자가 이제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집이 한 개인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 집이 두 개인 사람이 적게 되면 집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이라는 이 두 번째 주택 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게 사실상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갭 투자가 줄어들고, 그럼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또 전세 월세가 비싸지면서 이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규제는 발표일인 6월 27일 바로 그 다음 날인 28일부터 즉각 적용이고, 지금 맨 밑에 있는 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만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 좋은 얘기만 드리면 안 되니까 좋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제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적용되는 범위 외에 있는 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광역시거나 지방의 대도시, 거기서 핵심이 되는 지역,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뭐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중에서는 창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주 같은 곳도 있고 뭐 세종 같은 경우도 있고, 여튼 이렇게 수도권 규제 지역 외에 통칭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직 DSR 3단계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DSR 3단계가 실행이 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1억 연봉인 기준에 3,300만 원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게 사실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DSR 3단계가 실행된 곳은 지금 수도권이고, 아직 안 된 곳은 지방입니다.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은 25년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유예해서 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5년 하반기에 돌입했죠. 25년 하반기에 지방의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만 해당되는 627 대책, 이거는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지방에는 해당되지 않는 627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DSR 3단계 적용 유예로 25년 말까지 DSR 2단계만 적용된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의 근로소득자가 3,3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은 풍선 효과입니다. 이렇게 627 대책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 때문에 계속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투자 수요들은 그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풍선 효과라고 하고, 원래는 강남 3구가 과열이 돼가 여기를 규제를 했었는데 여기 규제 지역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당장은 할 생각이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여튼 이렇게 풍선 효과 때문에 과열된 지역 외에 있는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지방 투자자들이 원래는 서울 투자를 하려고 다들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627 대책처럼 좀 어렵고 실거주가 필요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요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 투자자들이 원래는 서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다 지방으로 오거나 아니면 지방의 상급지들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상급지 중 고가 단지만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등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상급지 중에서도 지금 고가 단지나 고가 단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좋은 곳들, 여기에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제외한 중저가 단지거나 아니면은 입지 좋은 아파트들, 여기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 지방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